매년 선거 때만 되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선거 전과 후에 급등했는지를 알아보고 이번 4.15 총선에서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식강의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전문가입니다. 이번 한 주가 잘 끝났죠? 그리고 이제 주말이 지나고 나면 이제 선거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4.15 총선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번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사실 이 총선주에 대해서 전 그동안 계속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주가가 많이 내려가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 일부 종목들이 공약주 같은 것들이 급등을 하면서 시세가 좀 터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전 총선과 이번 총선과 약간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종목을 보는 시각도 조금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래서 지난 두 번의 총선 2012년도 2016년도 4월달에 있었던 두 번의 총선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는지 공통점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키움증권 HTS에 있는 기능을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에 급등했던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제 수식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직접 입력한 수식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첫 번째로 월봉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주가가 20% 이상 올라간 종목만을 찾아보는 걸로 이렇게 수식을 집어넣었고요. 2012년도 4월달 그리고 5월달, 6월달까지 2012년도 4, 5, 6월달 급등했던 종목과 2016년도 4, 5, 6월달 급등했던 종목을 찾는 수식을 제가 만들어서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올라갔던 종목이 한 40종목 정도가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 뭐 연관성이 그다지 없는 종목들도 있고 이거는 괜찮겠다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대충 한번 쭉 살펴보니까 그래도 규칙이라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차트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이제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종목은 이제 제약주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선거랑은 그다지 무관한, 그다지 연관성은 없는 그런 종목들로 좀 보이고, 그죠? 그냥 그 시기에 올라갔을 뿐. 이런 거는 별로 선거랑 그렇게 연관성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패스를 하고, 이제 청보산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죠. 2012년도 4월달에 좀 빠졌지만 그 전에 이미 올라갔어요. 2월달에 20%, 3월달에 20% 올라갔다가 4월에 급락, 5월에 한번 떴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2012년도에. 그리고 6월달에 대폭등이 나고 나서 7월달까지 두 달 동안에 한 60에서 70%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에 100% 올라가면서 대시세를 냈죠. 과연 청보산업은 무슨 종목이길래? 이거는 이제 안희정 테마주로 엮였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이미 그 전부터 열심히 올라가다가 여기 5월까지 급등을 했다는 거는 총선이 끝난 다음에도 시세를 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대폭락이 나왔죠. 이미 그 전년도부터 시세를 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는 보통 좀 빠지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올라가는 게 사실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어차피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수요일날 어차피 휴장이기 때문에 월화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안에 뭔가 승부수를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 저의 생각은 어떻냐면은 보통 총선이 끝나면 증시가 약간은 밀립니다. 그동안 어떤 기대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있다가 어쨌든 결과는 나오잖아요. 누군가 당선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의 관심이 약간 식으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원래 그 선거 기간은 아시겠지만 이 정치인들이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남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선거 끝나면은 약간 사그라들고, 만약에 어느 한쪽 당이 승리를 했다, 그럼 상대당 쪽의 공약들은 다 그냥 물거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주들이 빠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은 시장은 일시적으로 조금 처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만큼 다이나믹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보다 보니까 ANP 같은 종목들도 선거 전후로 급등락을 했던 흐름들이 보여요.
한번 살펴보면은 2012년도 2년도에도 그 전 연도부터 해서 바닥에서 500원짜리가 1700원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그리고 선거 그 전달부터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요. ANP라는 종목들, 요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주로 당시에 알려졌던 종목인데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4월에 급락, 그리고 5월에 바닥을 찍고 6월달에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선 관련주들이 보통은 이제 이 다음 총선에 누가 나올 건지 대충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급등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쨌든 하락이 나오게 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죽지 않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더라. 뭐 인맥이나 이런 종목들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끝나고 나서 올라가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꼭지에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나름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샀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선거 끝나고 좀 낙심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주였던 ANP, 이 종목은 2016년도 4월 달에도 폭등을 합니다. 네, 4월 달에 급등, 그리고 5월 달에는 대폭등을 하죠. 78%. 쉬었다가 그해 말에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 대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다가 뭐 JST나 같은 것들도 꽤 시세를 냈던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JST나는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기 때문에 남북경협에 해당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남북경협주들의 경우는 꼭 참고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번 선거에 여당보다는 야당 쪽이 더 득세를 했다, 야당이 많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차지했다면 남북경협은 당분간 힘들다고 봐줘야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더 그냥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계속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여야 간의 대북 정책에 대한 그런 의견 충돌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만약에 수성을 잘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남북경협 추진할 수 있어요. 지금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북한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미국도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야당이 굉장히 큰 차이로 압승을 했을 경우는 남북경협은 어쨌든 견제를 많이 받겠죠. 추진했다가는. 그래서 JST나 같은 종목도 항상 그런 부분 때문에 12년도에도 이제 많이 올라갔었죠. 엄청 갔죠.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도 선거 직전에 3월 달에 폭등했고 4월에 쉬다가 5월에 급등을 또 한번 했었고요. 여기서만 뭐 한 60% 이상 올라갔죠.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서 좀 다음 달까지 뜨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가라앉았고, 그러다가 2018년도에 남북경협 얘기 나오면서 한 번 더 이제 올라갔었다 종목인데, 현재 상황은 많이 좋진 않죠. 그리고 이제 6.13 지방선거 때도 그 직전까지 좀 올라갔다가 6월 달에 선거가 끝나고 나자마자 대폭락이 나왔고, 바닥이 나온 다음에 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도 의외로 좀 쏠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총선 직후 4월 말까지 총선 관련주가 급락을 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바닥에서 주워 담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또 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남북경협주인 JST나도 해당 시간에 올라갔었고, 특수건설, 요게 요즘 좀 핫하죠. 특수건설이 그 이낙연 후보의 어떤 해저터널 이런 발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해저터널이라는 거는 참 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 건드렸던 부분이죠. 2012년에도 올라갔다가 3월달 4월달까지 갔다가 선거와 동시에 급락했어요. 근데 5월달까지 빠져가지고 거의 투자했던 사람들이 거의 뭐 그냥 손절하고 난리 났었죠. 근데 6월달에 급반등이 나왔어요. 6월달에만 40%가 급등했고 그 다음 달에 69%가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은 선거 때 급락 나올 때 잡으면은 노다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도로 갔을 때도 1, 2, 3, 4월달까지 그만 별다른 거 없다가 5월달에 폭등 나왔고 6월달에 추가 폭등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선거랑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특수건설 같은 종목은 이제
원래 이제 그런 정치적인 그런 공약 관련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 실제 추진 여부와는 다르게 이제 정치인들이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는 그런 성향이 좀 있죠. 그리고 2018년도 6월 달에도 비슷한 케이스로 선거 앞두고 3, 4, 5월 달 급등했다가 6월 달 6.13 지방선거 때 대폭락이 나왔죠. 한 달 만에 거의 한 반토막. 그리고 그 다음 달 추가 급락, 바닥 만들고, 근데 그 다음 달 급반등. 급반등만 한 40%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한참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구간을 보실 때 이제 어디서 출발했는지 가격을 잘 체크해 두시고 그 근처 구간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입장에서는 거의 뭐 세상이 무너진 느낌일 거예요. 꼭지에 샀다. 선거 직전에 사신 분들이 제일 위험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힘들 수 있죠. 근데 바닥에 사신 분들은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수건설도 최근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16%씩 급등을 했다가 금요일에 좀 쉬었는데, 만약에 선거 끝나고 나서 바닥까지 다시 내려온다 하면은 한번 주워 담아 봐도 이런 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업종들도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제일테크노스라는 종목이에요. 제일테크노스 하면 어떤 종목인지 잘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시죠? 이 회사는 조선업입니다. 조선업의 어떤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 제일테크노스나 뭐 한라 IMS 이런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이런 조선업종 종목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참 재밌는 게 선거 근처 때만 되면 올라갔다가 선거가 끝나면은 존재감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 얘네들은 뭐 때문에 올라가는 건가? 조선업이 왜 선거 때 올라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실 요즘 조선업이라는 게 뭐 중국보다 수주량도 늘어나고 뭐 세계 1등이라고 하는데, 요즘 투자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4차 산업혁명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이 업종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이 저쪽 울산, 그리고 뭐 거제, 군산 뭐 이쪽 동네는 사실상 그 동네 자체를, 지역 자체를 이 조선업 자체가 먹여 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선소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어디죠? 이번에 그 군산, 현대중공업의 군산 조선소 지금 요거 재가동 하겠다 이런 얘기 하면서 어쨌든 공장이 돌아가야 그 동네가 또 많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제 군산에서도 지금 이 조선업을 가지고 그 이제 이낙연 후보,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또 현대중공업 관련된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조선업이 희망을 얻는 거예요. 아, 드디어 이제 여기서 이제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선거 직전 직후에 보통 올라가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012년도 6월 달에도 거의 뭐 90% 이상, 100% 가까운 급등을 했고요. 16년도에도 선거가 끝난 다음 달인 5월 달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연말까지 많이 갔죠. 2018년도에도 선거가 끝난 후에 이제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선거 전후로 급등을 좀 하더라 라는 공통성이 좀 있었어요. 제일테크노스나 한라 IMS 같은 이런 조선 업종들도,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통점을 계속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연과 환경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도시재생정책 얘기 나오면서 한참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12년도에도 선거 그 전 직전까지 2012년도 2월 달은 대박이었네요. 110% 급등. 2012년도 3월 달에 69% 급등. 그리고 2012년도 4월 달에 선거가 끝나자마자 반토막. 그 다음 달에 추가 30% 급락. 그리고 반등 40%. 그 다음 달까지 급등. 아시겠죠? 총선 끝나고 급락 나오는 종목 주워 담으면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반등 가능성 매우 높다. 결국 끝은 안 좋죠. 끝은 안 좋은데 이제 이런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다는 거예요. 2016년도에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급락이 나왔지만 40% 정도가 빠졌지만 그 다음 달에 바로 회복해줬고요. 그 다음 달에 올라갔어요. 자연환경.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2018년도에도 확대해보면은 여기였죠. 3월달 급등, 4월달 초급등, 5월달 대폭등, 그리고 6월달 선거와 동시에 급락.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를 넘어가기 전까지 들고 가시면 안 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급락 가능성이 높은 게 총선주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조심하자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오히려 저는 총선 끝나고 박살나면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들. 도시재생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뭐 매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이미 2월부터 해서 시작을 했어요. 벌써 스타트를 했고, 이제 4월달 이번 선거 끝나고 박살날지 좀 기대가 돼요. 약간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자연과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기다렸다가 남들 다 이제 급락 나와가지고 어떡하나 물려가지고 막 손절하고 있을 때 있죠. 그럴 때 하기 좋은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SOC 쪽은 비슷해요. 뭐 우원개발 같은 이런 SOC 종목들도 이제 보면 2012년도는 그다지 움직임은 없었지만, 얘도 보면 12년도 확대해 보면은 조용하다가 여기 2012년도 4월달에, 그러니까 3월달까지 많이 올랐어요. 2월달에 100% 급등, 3월달에 한 30%, 선거와 동시에 급락, 5월달에 40% 급반등, 다음달까지 상승. 아시겠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4월 총선 끝나고 월말까지 담으면 5월달부터 올라가요. 신기하게 어떤 종목은 월말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원개발은 선거 끝나고 담았으면 1,000원짜리가 4,900원이 되는 4배짜리를 먹을 수도 있었죠. 시간이 지나서 2015년도, 16년도로 갔을 때도 비슷했는데, 16년도에는 오히려 주가가 전년부터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니까, 이미 시세를 많이 내버리니까 횡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거 때가 돼서 잠깐 가다 말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예전부터 올라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당장 가진 않아요. 근데 이 종목도 쉬고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5월까지 쉬다가 4월 선거 끝나고 5월 쉬고 안 빠지나? 근데 여기서 급등이 나온 거예요. 선거 끝나고 잡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 2018년도도 똑같았어요. 근데 2018년도는 그 전에 이미 하락을 했어요. 기대치가 많이 죽어가지고 18년도는 3월달 급등 시작했고, 선거하기 전에, 지방선거 전에 이미 스타트한 거예요. 급등, 3월달에 60% 급등, 4월달에 67% 급등, 5월달이 돼서 느낌이 약간 이상하니까 먼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변동 좀 보이다가 선거 끝나고 더 가겠지 생각하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반토막 두드려 맞고, 그 다음 달까지 추가 하락이 나와가지고 7월까지 바닥을 쳤는데, 자, 그 다음 달 반등이 드라마틱합니다. 그 다음 달 30% 반등, 20% 반등. 아시겠죠? 처음에 시작했던 점을 잘 보시고 거기까지 내려온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한 달이건 두 달이건 한번 모아보자. 괜찮은 전략이죠? 우원개발, SOC, 건설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총선도 제가 볼 때 뭐 어떤 특정 종목들을 노려서 타겟을 잡는 것도 좋지만, 진짜 이 예리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요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무너지는 종목이 있다면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선거가 여당이 승리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 여당의 공약은 대통령의 공약과 유사합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랑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약 중에서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즘에 이번 공약이 좀 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 얘기가 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부동산 쪽은 약간 건드리기가 좀 그렇죠. 뭐 도시재생 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 동네 집값이 뛰어버리니까 부동산도 사실 실패한 부분이긴 하죠.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지금 막는데 급급한 부동산 대책만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부동산 쪽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SOC도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출산이나 부동산 이쪽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 사실 저출산은 여야가 막론하고 다 해당되는 테마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여당이 만약에 승리한다면 남북경협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남북경협 물리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에 여당이 승리하셔야지 더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저출산하면은 보통 종목들이 뭐 아가방 컴퍼니나 이런 게 많이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주가는 그렇게 반응은 없어요. 사실 별로 반응은 없는데, 얘도 옛날에는 잘 나갔었어요. 12년도만 하더라도 이미 전년도부터 대폭등이 나왔었고요. 물론 선거 끝나고 죽어버렸죠. 16년도에도 이미 근데 전년도부터 올라가서
얘네들의 특징은 선거 전에 이미 먼저 올라가가지고 막상 선거 때는 주가가 못 간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다르거든요. 아예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의외로 이런 것들이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 들어요. 혹은 제로투세븐 이런 게 이제 저출산 테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보령 메디앙스라는 종목도 있었는데 이 메디앙스가 지금 보령 메디앙스가 메디앙스예요. 얘네가 이번에 거래 정지로 들어가면서 저출산 쪽에서는 사실 경쟁자가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저출산이나 이런 테마들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또 요번에 어린이 하면은 또 뭐 삼성출판사 같은 종목들이 의외로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해봐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영유아 테마라고 하죠. 영유아 관련주. 이쪽이 지금 그렇게 반응이 크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출판사는 더 많이 올랐고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하죠. 접근해보기가. 이런 거는 괜찮아 보이고 오로라 같은 애들도 나쁘지 않고요. 손오공 같은 종목도 바닥이죠. 어차피 뭐 어린이날 다가오니까 미리미리 준비한다 치면은 이런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SOC 사회 간접 자본 이쪽은 이제 그동안 남북 경협이랑 많이 연결이 돼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경기가 만신창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빠르게 살리기 위해서 건설 경기나 이쪽도 건드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신석재 같은 종목들은 한번 해볼만 하죠. 지금 굉장한 낙폭이 있었죠. 잘 나갔을 때 보면 다 남북 경협으로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항상 선거 때 4월달에 급등했다 선거 끝나고 나면 반토막 났던 종목이에요. 항상 16년도에도 선거 직전 선거 근처 이때는 오히려 선거 때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폭등했어요. 16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 다음 달에 90% 올라갔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선거 직전 3월달 급등, 4월달 급등, 5월달 꼭지점 찍고 6월달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선거 때 박살나는 거예요. 반토막 났죠? 반토막 내고 그 다음 반등 기가 막히게 한 50%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내려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 전후로 해서 선거 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일신석재 같은 종목도 저는 이제 관심이에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떤 종목이 제일 매력적일지는 선거 끝나고 알 수 있겠죠? 선거 끝나고 이제 4월 말까지 그 하락 구간이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고 일부 종목들은 이미 지금 주가가 바닥이라서 더 빠질 수 있는 구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거 직후부터 4월 말까지 이 구간을 저는 총선주 한번 공략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총선 전에 뭐 사야 된다 그러고 있지만 저도 끝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를 여러분께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관심주를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이번에 선거 끝나고 4월 16일부터 월말까지 보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